이 차 지금 안 되면 회장님 일정 다 틀어져. 빨리 견인차 불러. 검은 양복의 남자가 휴대폰을 붙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8월의 뙤양볕 아래 시골 국도 한복판에 멈춰선 벤츠. 그때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한 소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피식 웃었죠. 하지만 3분 뒤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벤츠를 단 3분 만에 고쳐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아마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시골 국도. 오래된 리어카를 끄는 소년이 있었어요. 올해 겨우 15살 중학교 3학년 배시우였죠. 리어카엔 고철과 버려진 가전제품이 가득했어요. 이걸 팔아서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는 게 시우의 방학 일과였거든요. 아버지는 시우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죠. 아버지가 남긴 건 낡은 공구 세트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시우는 그 공구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기계 만지는 걸 보며 자란 덕에 시우의 손엔 설명할 수 없는 타고난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앞 국도에 차들이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벤츠 보닛이 열려 있었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죠. 아니, 2시간이 뭐야? 회장님, 오후 일정 다 틀어진다고. 시우가 다가가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헐떡거리는 소리가 불규칙했고 연료 펌프 릴레이 붙는 딸깍 소리가 안 들렸죠.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야, 꼬마야. 이거 벤츠야. 저리 가서 고철이나 주워. 그때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백발의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죠. 그 학생 말 한번 들어보지 그래. 유림그룹 회장 윤재학.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1위 기업의 수장이었어요. 학생, 고칠 수 있다고 했나? 네. 릴레이 붙는 소리가 안 들려요. 3분이면 됩니다. 시우는 아버지의 낡은 공구 가방을 꺼내보니 앞에 섰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15살 소년의 손놀림은 수십 년 경력의 정비공처럼 정확했어요. 정확히 2분 47초 후 시동 걸어보세요. 엔진이 부드럽게 살아났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의 입이 떡 벌어졌죠. 윤 회장이 두툼한 지폐 뭉치를 내밀었어요. 수리비조로 이 정도면 되겠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계 만지는 게 좋아서 한 거예요. 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15살짜리가 저 돈을 거절하다니. 시우군,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배정호요. 9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윤 회장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어요. 내 명함일세. 내일부터 당장 우리 회사 기술연구소로 나오게.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회장님, 중학생을 연구소에요? 자네들 눈에는 안 보이나? 이 아이 손에 뭐가 있는지. 명함을 받아든 시우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시우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어느 회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 건물에 새겨진 이름. 유림그룹. 아버지는 저 회사에서 기밀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그 설계도는 아버지가 3년 동안 밤새워 만든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회사가 기술을 빼앗고 오히려 도둑으로 몰았다고요. 시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회사가 이제 아들을 부르고 있었죠. 가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게요.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낡은 운동화는 그대로였지만 어머니가 다림질해 주신 교복만큼은 깔끔했죠. 가슴 주머니엔 윤 회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3시간 뒤 시우는 유림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아버지 사진 속에 있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물론 그때보다 훨씬 커지고 화려해졌지만요.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9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교복 입은 중학생이 대기업 본사에 들어오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학생, 여긴 학교 견학 장소 아닌데. 윤재학 회장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반신반의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건 직원은 곧 태도를 완전히 바꿨죠. 저쪽 엘리베이터로 32층 기술연구소로 가시면 됩니다. 32층 기술연구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시우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죠. 이름표에 기술연구소장 황기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배시우 군이지? 회장님께 얘기 들었어. 일단 따라와. 황 소장은 시우를 연구소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창문도 없는 거의 창고 같은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일단 오늘은 적응하고 내일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켜볼 테니까. 황 소장의 말투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데려온 애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환영하고 싶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죠. 시우는 군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어차피 여기 편하게 지내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연구소 분위기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봤죠.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에 맞춤 양복을 입은 남자였죠. 연구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전무님 오셨습니까? 유림그룹 전무 윤태성. 윤재학 회장의 외아들이었어요. 윤태성은 연구소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시우를 발견했죠. 그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황 소장. 예, 전무님. 저 꼬마가 아버지가 데려왔다는 천재인가? 그렇습니다. 태성이 시우 쪽으로 걸어왔어요.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죠. 배시우입니다. 태성은 대답 없이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중학생이라며 고물상에서 폐품 줍던 애라고 들었는데 연구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시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벤츠 고친 걸 보고 데려왔다던데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정비소 기술자들도 다 하는 거야.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성의 눈이 가늘어졌죠. 말이 없네. 뭐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지. 태성이 황 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 소장이 연구원 한 명을 불렀고 그 연구원이 복잡하게 생긴 부품 하나를 들고 왔죠. 이거 3개월째 우리 연구원들이 매달려 있는 건데 신형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이야. 원인 모를 진동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 태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천재라며? 한번 봐봐. 5분 안에 원인 찾으면 인정해 줄게. 연구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건 박사급 연구원들도 못 푸는 문제인데 중학생한테 저런 걸 시키다니.
대놓고 망신을 주려는 거였죠. 시우는 부품을 받아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쇳덩어리 하나였지만 시우에겐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바로 전해졌죠. 손끝으로 천천히 돌려보고 귀를 가까이 대고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눈을 감자 머릿속에서 이 부품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잘 돌아가긴 하지만 어딘가 계속 떨릴 수밖에 없는 구조. 조금만 빨라져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양새였죠. 연구원들은 점점 지루해진 얼굴로 시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시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서 힘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아요. 돌아갈수록 스스로를 흔들게 돼요. 사람들의 얼굴이 멈췄어요. 아주 조금 어긋나 있어서 처음엔 멀쩡한데 속도가 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잡음이 나는 거예요. 황 소장이 급히 컴퓨터를 켰어요. 잠시 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맞아. 목소리가 갈라졌죠. 우리가 찾던 원인이야. 그 순간 연구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까까지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황 소장 나와. 태성이 차갑게 내뱉고는 연구소 밖으로 나갔어요. 황 소장이 허둥지둥 뒤따랐죠. 시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태성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거든요. 저건 단순한 굴욕감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요. 복도 끝에서 태성과 황 소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배정우라고 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시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손에 든 부품을 꽉 쥐었죠. 기억해내세요, 전무님. 9년 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이후 시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마치고 연구소로 향했고 주말에도 연구소에서 일했죠. 유림그룹에서 제공한 기숙사와 교통비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급여 덕분에 어머니 수술 일정도 잡을 수 있었어요. 시우는 연구소에서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선임 연구원들도 풀지 못한 문제들을 시우는 척척 해결해냈거든요. 야, 저 애 진짜 대단하다. 박사들도 못 푸는 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는 거야? 회장님이 괜히 데려온 게 아니었네. 연구원들 사이에서 시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고물상 출신 중학생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젠 시우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한 사람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윤태성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우가 연구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황 소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죠. 시우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신형 전기차 시제품 있잖아. 다음 주에 해외 바이어한테 시연해야 하는데 갑자기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어. 근데 문제가 황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부분이래. 시우의 눈이 커졌어요. 분명히 자신이 작업한 부분은 완벽하게 마무리했거든요. 수십 번이나 확인까지 했었죠. 제가 한번 볼게요. 시우가 시제품이 있는 테스트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막혔죠. 태성이 서 있었거든요. 어디 가냐, 꼬마야. 시제품 확인하러요. 제가 작업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확인은 무슨. 내가 만든 문제잖아. 태성이 비웃었어요. 역시 고물상 출신은 고물상 출신이야.
폐품 만지던 손으로 첨단 기술을 어떻게 다루겠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시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죠. 전무님, 저 확인만 하면 됩니다. 5분만 주세요. 안 돼. 넌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 거야. 실력도 없는 애를 괜히 데려왔다고. 태성이 돌아서며 내뱉었어요. 아, 그리고 내 어머니 수술비 지원? 당연히 끊어야지. 태성이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제 주제도 모르고 남의 덕에 효도 좀 해보려더니 꼴 좋다. 도둑놈 자식이 어디 가겠어? 병원 가서 전해드려. 수술비 끊겼으니까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셔야 한다고. 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수술은 2주 뒤로 잡혀 있었거든요. 지금 지원이 끊기면 수술을 받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시우는 기숙사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분명히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거였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CCTV 기록은 전무 권한으로만 열람할 수 있었고 자신은 그저 중학생 인턴에 불과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윤재학 회장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회장 비서실에서 막혔죠. 회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셔서 한 달간 연락이 어렵습니다. 한 달. 어머니 수술까지는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우가 비서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태성이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죠.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려고? 소용없어. 아버지는 내 말을 더 믿으시거든. 태성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해줄까? 난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고물상 출신이 감히 우리 회사 연구소에 발을 들이다니.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먹만 꽉 쥐고 있었죠. 그리고 내 아버지 이름 배정호. 조사해봤어. 시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9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기술 빼돌리다 잘린 놈이더라.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도둑질하러 온 거야? 그 순간 시우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올라갔죠. 하지만 시우는 멈췄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시우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아빠 누명을 벗길 사람은 나뿐이야. 시우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내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죠. 제 아버지는 도둑이 아닙니다. 뭐? 그 설계도는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누가 훔쳤는지는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태성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시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내일까지 기숙사 빼. 넌 해고야. 태성이 돌아서 가버렸어요. 시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죠. 해고. 기숙사 퇴거. 어머니 수술비 중단.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 밤 시우는 짐을 싸며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 미안해요. 저 아직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시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배시우 군 맞나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죠. 저는 유림그룹 감사팀 소속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사팀이요? 네. 9년 전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정호 선배님 일이요. 선배님. 그 한마디에 시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마음이 좀 어떠세요? 시우가 천재적인 실력으로 연구소에서 인정받나 싶었는데 윤태성 전무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죠.
게다가 어머니 수술비까지 끊기다니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화한 한지은이라는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버지를 정호 선배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과연 시우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날 밤 10시, 시우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엔 30대 초반의 여자가 앉아 있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그 눈 속엔 어딘가 지친 빛이 서려 있었어요. 한지은, 유림그룹 감사팀 과장이라고 했죠. 시우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한지은이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9년 전 정호 선배님은 누명을 썼어. 기술을 빼돌린 건 선배님이 아니야. 시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죠. 그럼 누가? 윤태성 전무. 한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시 윤태성은 막 입사한 신입이었어. 회장 아들이라는 타이틀만 있었지 실력은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혁신적인 설계도를 들고 나타났어. 그게 바로 정호 선배님이 3년 동안 밤을 새워 만든 거였어. 시우의 손이 떨렸어요. 선배님이 항의하자 윤태성은 오히려 선배님을 기밀 유출범으로 몰았어. 회장님 아들 말과 평범한 연구원 말, 회사가 누구 편을 들었겠어? 한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그때 신입 연구원이었어. 정호 선배님한테 많이 배웠지. 선배님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두려웠거든. 한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후로 9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언젠가 진실을 밝히려고. 그런데 한지은이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빛바랜 문서들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당시 원본 설계도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윤태성이 전부 삭제해버렸거든. 이것만으론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어도 확실한 증거는 안 돼. 시우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아버지의 연구 노트 사본, 당시 프로젝트 일지, 그리고 아버지가 야근하며 작업하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설계도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죠.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원본 파일은 정말 없는 건가요? 회사 서버에서는 완전히 삭제됐어. 혹시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게 있다면 모를까? 그 순간 시우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어요. 아버지의 낡은 공구 가방. 그 안에 있던 오래된 USB 하나. 어릴 때 아버지가 이건 아빠의 보물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라고 했던 그것. 시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지은 누나. 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시우야, 조심해. 윤태성은 위험한 사람이야. 자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거든.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어요. 밤거리를 걸으며 시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도 전에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데 수술비 입금이 취소됐다고 해서. 시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죠. 수술비가 끊겼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어머니 상태가 나빠질 줄은 몰랐죠.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일주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전화를 끄는 시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늘엔 별 하나 없이 어두웠죠. 일주일. 그 안에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고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야 해요.
그런데 지금 시우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고당했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났고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죠. 시우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구겨지고 낡은 사진이었지만 아버지의 웃는 얼굴만은 선명했죠.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시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배시우 군. 유림그룹 거는 여기서 접어. 그러면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해결해 주지. 거절하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몰라. 윤태성이었어요. 시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죠. 포기하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누명은 영원히 벗지 못하게 되죠. 싸우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죠. 시우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빠. 그때 시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시우야, 무릎 꿇지 마라. 내가 옳다면 끝까지 싸워. 시우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자에 답장을 보냈죠. 거절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시우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시우는 집으로 가는 첫 차에 몸을 실었어요. 버스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죠. 머릿속엔 아버지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시우야, 이건 아빠의 보물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어릴 때 아버지가 건네주셨던 낡은 USB.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공구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었죠. 9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시골집에 도착한 시우는 아버지의 공구 가방을 꺼내 안쪽 주머니를 뒤졌죠.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잡혔어요. 낡은 USB 하나.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폴더 하나가 떴죠. 시우에게라는 이름이었어요. 파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설계도면, 연구 노트, 그리고 영상 파일 하나. 시우는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죠. 9년 전의 아버지. 30 중반의 젊은 얼굴이었어요. 시우야, 아빠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만든 설계도가 있어. 3년 동안 밤새워 만든 거야. 그런데 회사에서 이걸 빼앗으려고 해. 아빠를 도둑으로 몰아서.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USB에 원본 파일이 다 들어있어. 작업 날짜, 수정 기록 전부 다. 아빠가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야. 언젠가 내가 크면 이걸로 아빠 누명을 벗겨줘. 아버지가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시우야, 아빠는 도둑이 아니야. 그것만 기억해줘. 사랑한다, 아들. 영상이 끝났어요. 시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아빠, 설계도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파일마다 작성 날짜가 찍혀 있었죠. 모두 태성이 그 설계도를 자기 것이라고 발표하기 1년 전이었어요. 이게 증거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수술비 결제가 아직 안 돼서요. 이대로면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바로 뒤이어 문자가 왔죠. 내일 아침까지다. 윤태성이었어요. 시우는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손에 무기가 있으니까요. 시우는 바로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찾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원본 파일이요. 작성 날짜까지 전부 다. 전화기 너머로 한지은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시우야, 그거면 돼.
그거면 윤태성을 끝낼 수 있어. 근데 어머니 수술비가.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리고 시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한지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내일 귀국하셔. 원래 한 달 출장이었는데 갑자기 앞당기셨대. 시우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윤재학 회장.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이름을 듣고 표정이 변했던 그분. 회장님한테 직접 이 증거를 보여드리면 돼. 윤태성이 전무 권한으로 널 해고하고 조작했지만 회장님은 달라. 진짜 실력을 알아보시는 분이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누나. 서울로 올라갈게요. 다음 날 새벽 시우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시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수술받게 해줄게.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그래, 우리 시우. 엄마는 널 믿어. 시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어요. 기다려요, 아빠. 이제 끝내러 갑니다. 오전 10시 유림그룹 본사 앞. 시우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한 달 전 처음 왔을 때와 같은 50층짜리 건물. 하지만 지금 시우의 눈빛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죠. 한지은이 다가왔어요. 시우야, 준비됐어? 네. 회장님이 10시 30분에 임원회의 하셔. 거기로 들어갈 거야. 내가 길을 만들어줄게.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죠. 10시 25분 한지은의 안내로. 시우는 40층 대회의실 앞에 섰어요. 문 앞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지만 한지은이 감사팀 직원증을 보여주자 길이 열렸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긴 테이블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자리에 윤재학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 바로 옆에는 태성이 있었죠. 태성이 시우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너 어떻게 여기에? 경호원. 잠깐. 윤재학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 학생 아닌가. 내 차 고쳐준. 회장님, 이 녀석은 제가 해고한 인턴입니다.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다 걸려서. 잠깐, 태성아. 윤 회장이 시우를 바라봤어요. 학생, 무슨 일인가? 시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회장님, 9년 전 일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9년 전 제 아버지 배정호는 이 회사에서 기술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시우가 USB를 꺼냈어요. 하지만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어요. 시우가 회의실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지은이 노트북을 연결해뒀죠. USB를 꽂자 파일 목록이 떴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긴 원본 설계도입니다. 작성 날짜를 보시면 스크린에 파일 정보가 떴어요. 작성일 2015년 3월. 수정 기록까지 전부 남아 있었죠. 윤태성 전무님이 이 설계도를 자기 것이라고 발표한 건 2016년 5월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지 1년이 지난 후에요.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윤태성이 소리쳤죠. 거짓말이야. 조작한 거야.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시우가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크린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죠. 시우야, 아빠는 도둑이 아니야. 이 USB에 원본 파일이 전부 들어있어. 언젠가 내가 크면 아빠 누명을 벗겨줘.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윤재학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한지은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저는 9년 전 신입 연구원이었습니다. 배정호 선배님이 쫓겨나는 걸 직접 봤어요. 선배님은 억울하다고 자기가 만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다. 한지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9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일지, CCTV 캡처, 증인 진술서, 모든 게 배정호 선배님이 먼저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윤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이건 다 조작이에요. 저 애들이 짜고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윤재학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죠. 태성아. 예. 9년 전 내가 갑자기 혁신적인 설계도를 들고 왔을 때 난 의아했다.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으니까. 태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믿고 싶었어. 그래서 눈을 감았다. 배정호 씨가 억울하다고 할 때도 내 아들 편을 들었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구나. 내 아들이. 아버지, 저는. 닥쳐. 윤 회장의 고함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고함에 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윤 회장이 시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네, 시우군. 내 아들 때문에. 자네 아버지가. 회장님, 배정호 씨 명예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네. 그리고 자네 어머니 수술비 내가 책임지지. 이건 사과도 되지 않지만. 윤 회장이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태성이를 데려가. 경찰에 넘겨. 아버지, 아버지. 윤태성이 끌려나갔어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 소리도 멀어졌어요. 시우는 스크린에 멈춰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해냈어요, 아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2주 후, 시우는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웃고 계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재활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했죠. 엄마, 나왔어. 우리 시우. 시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엄마, 아빠 명예 회복됐어. 유림그룹에서 공식 사과문도 냈고 아빠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든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호 씨, 이제야 누명을 벗었구나. 시우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잘 살자, 엄마. 창밖으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죠. 아빠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리어카를 끌던 소년 시우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당당히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진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아버지가 남긴 정직한 기술, 그리고 아들의 변치 않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반대로 남의 것을 탐했던 윤태성의 성공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혹시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시우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여러분의 노력 또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시우의 기적이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